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극지연구소의 김성중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굉장히 더우셨죠? 유사 이래 가장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 그러니까 계속 날로 날씨가 더워지고 심각해지는데, 오늘은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왜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아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요,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라운 쇠빙선이고요. 쇠빙선은 이제 얼음을 뚫고 이제 극지를 가서 탐사도 하는 그런 배를 말하는데, 아라운이 여름철에 북극에 가서 지금 항해하는 그런 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름에 북극에 가면은 굉장히 빨리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산업화 이후 1800년대 중반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이후 최근까지 기온하고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같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지난 100년간 한 1도 정도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도? 이거 별로 큰 숫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변동하는 기온이 한 0.5도 정도가 돼요. 그것도 수천 년이나 수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산업화 이후에 지금 온난화 정도는 자연적으로 변동하는 거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빠르게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빙하기하고 간빙기, 저희들이 이제 간빙기에 살고 있거든요. 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빙하기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ppm, 그리고 간빙기에는 300ppm, 그 200에서 300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산업화 이후, 즉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꺼내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407ppm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보시는 그림에서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지구 온난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온난화가 진행되는데 전 지구가 동일하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빨리 뜨거워지는 게 극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극지역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눈과 얼음은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태양에서 도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반사가 돼요. 근데 바다는 어떻죠? 바다는 색이 굉장히 검죠. 그러니까 90%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10%만 반사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한번 녹아서 바다가 되면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양의 되먹임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양의 되먹임 현상이 한번 시작되면 얼음이 계속 녹는 거예요. 물론 끝없이 녹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반대로 이 양의 되먹임 현상 때문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또 계속 오는 그런 우리가 중단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이 무서운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북극에서 바다 얼음, 해빙이라고 하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북극의 온난화는 다른 저緯도나 중위도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북극 온난화 증폭이라는 전문 용어로 표현하는데, 재밌게도 보시는 그림에서 북극 쪽은 색깔이 빨갛죠?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 쪽은 어때요, 색깔이? 파랗죠?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중위도에서는. 물론 이거 겨울철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되는 현상을 북극 온난화 증폭, 중위도 온도 하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위도에 지금 파란 색깔로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걸로 보면 이게 좀 미국의 경우예요. 미국은 이게 작년의 경우인데요. 좌측 그림이 나야가라 폭포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캐나다, 미국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얼었었어요, 작년 겨울에. 그리고 시카고에 이제 차이베리아라고 좀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베리아 아시죠?
시베리아를 빗대서 미국이 너무 추워지니까 언론에서 차이베리아라고 빗대서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매년 겨울에 미국에서는 한파가 반복되고 있고요. 미국뿐 아닙니다. 저희 한반도에서도 한파가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일례로 2009, 2010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눈까지 같이 와가지고 수도권이 교통이 마비가 됐어요. 대부분 막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 수가 없으니까 전철 타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2016년 1월 말에 또 한반도에 한파가 닥쳐서 제주공항이 그때 폐쇄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관광객들 굉장히 많았는데 3, 4일 정도 발이 묶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한 적도 있고요. 지난 2월에 한강이 결빙이 됐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70년대, 80년대에는 한강이 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온난화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한강이 오는 게 이제 이례적인 뉴스거리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 이런 식의 한파가 굉장히 흔히 출현하고 있고 한 번 한파가 나타나면 예전에 여러분들 사만사온이라는 거 아시죠? 더 이상 사만사온이 없어지고 1주, 2주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좀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북극이 온난화가 되고 뜨거워지는데 왜 중위도에 이렇게 한파가 나타날까?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걸 소위 말하는 극소용돌이가 약화됐다고 이게 표현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좌측 그림은 이게 극소용돌인데요. 지구가 도는 방향을 따라서 이게 제트기류가 북극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띠가 굉장히 팽팽하죠. 동그랗죠. 도는 모양으로. 이러면은 중위도가 따뜻해요. 왜냐하면 한기가 이 북극 내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이 도넛이 좀 쭈글쭈글해졌죠. 이런 식으로 쭈글쭈글해지면서 이게 그 고를 타고 북극에는 한기가 우리 한반도라든가 북미라든가 이런 데까지 쫙쫙 장출이 되는 거거든요. 뻗쳐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런 한기가. 그래서 이런 한파가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북극을 도는 이 극소용돌이가 왜 약화될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그거는 바로 북극에 북극이 가열되면서 많은 양의 열하고 수분이 대기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과 수분이 대기로 방출되면 북극의 기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중위도하고 북극하고 기압 차이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좀 전에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처럼 이렇게 이 주변을 드는 소용돌이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극지역하고 중위도하고 기압 차이가 커야 이렇게 팽팽해지는데 이게 최근에 북극이 뜨거워지면서 오른쪽처럼 쭈글쭈글해져서 그 사이로 이제 한기가 남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얘기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 또 달라요. 이 시베리아 쪽에 눈이 또 많으면 이런 식으로 또 쭈글쭈글해진다는 이론도 있고 또 엘니뇨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뭐 한반도의 한파를 예측하거나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북극의 온난화하고 북미나 우리 유라시아라든가 유럽 쪽의 한파는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북미라든가 우리 아시아 저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우리 한반도 사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10월 초에 송도에서 48차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그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몇 년 전에 파리 협약에서 전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2도씨 이하로 낮추자라고 협의를 했는데 올여름 폭염처럼 또 겨울의 한파처럼 태풍도 우리 북미도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다 강타해가지고
엄청난 비 피해 입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기상이 이상해지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안 되겠다. 2도는 아직 이제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1.5도로 1.5도 이하로 낮추자라고 협정을 맺었는데 1.5도나 2도 같이 이렇게 전 지구 평균 기온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느 시기 동안에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년 동안에 1.5도나 2도가 올라가면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100년 동안에 1도나 1.5도가 올라가면 이건 진짜 심각한 제가 보기에 이상기온을 야기하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계를 구성하는 성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기가 있죠. 그다음에 뭐 바다가 있죠. 그다음에 극지역에 얼음이 있고 또 육상에 뭐가 있어요? 식생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에너지하고 수분 이런 걸 주고받는데 급격하게 지금 이산화탄소 방출이 늘어나니까 온실효과 때문에 대기에서 잉여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해양으로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해양은 어때?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양은 굉장히 반응이 느려요. 대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불협화음 같은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양은 표층만 굉장히 가열이 돼 있어요. 그 밑에는 아직 가열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돼가지고 표층에 있는 열들이 밑에까지 가서 서서히 다 전 해양이 가열이 돼야 되는데 표층만 가열이 돼 있으니까 태풍이 발달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대기로 나가는 거예요. 또 북극도 표층이 많이 가열되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열과 수분이 방출이 돼서 아까 극소용들도 약화시키고 이런 모든 현상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올여름 열파 있었잖아요. 열파도 북극의 어떤 가열 때문에 극소용도가 약화되면서 이런 골들이 우리 한반도 상공에 발달하면서 뭐 있었다는 그런 연구가 초기에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열파까지도 이제 극지역의 빠른 온난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1.5도, 2도 낮추는 것도 좋지만 어느 시기 동안에 이 1.5도나 2도가 올라가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산화탄소의 배출 내지는 농도의 증가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의 고통이 필요하겠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고통에 좀 동참을 해주시고요. 우리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좀 같이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